우주도시에 대한 인류의 염원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기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의 동화와 전설에서는 구름 위에 세워진 궁전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에서는 신들이나 마법사들이 이러한 도시에 살고 있죠. 몇 세기가 흐르며 사람들은 돛이나 뱃사공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나 배, 말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짐수레, 철탑, 잠수함, 그리고 그 밖에도 엄청난 것들을 실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환상 속의 또 다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우주로 집들이를 나가볼까 합니다. 함께 축하해주러 가볼까요? 무엇을 위해 수고를 들이나? 우선 무엇을 위해 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양계로 영역을 확대하고 다른 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량의 자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주에는 도움이 되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달이나 대기가 없는 다른 천체에 있는 헬륨3나 소행성에 있는 히토류 원소, 트리톤이 풍부한 유기화합물 톨린까지, 그 밖에 다른 항성계에도 다이아몬드 구름, 중성자 물질 등 온갖 물질이 많이 존재합니다. 인류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주교통기관을 발명한다면 이런 자원을 우주에서 입수하는 쪽이 지구보다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우주에는 지구보다 많은 자원이 널려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중력이 적기 때문에 매우 거대한 자원을 가진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지요. 기본적인 일은 로봇이 하더라도 로봇을 관리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간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곳은 적어도 쾌적하고 최저한도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장기 우주 정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 도넛을 구워보자. 처음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주 이주를 언급한 이는 치올콥스키였습니다. 치올콥스키는 사람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 중력 조성을 위해 회전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는 토러스, 즉 도넛 모양이 자신이 생각해낸 도시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이런 도넛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조차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치올콥스키의 생각이 응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설립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영속적인 우주정거장과 그 우주정거장이 인류를 위해 만들어진다는 장래의 전망에 대한 논문을 쓴 이유였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일러스트를 위해 화가인 첼시 보네스텔을 고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최초의 우주도시 설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과 보네스텔의 계획을 보면 우주정거장은 봉으로 된 고리처럼 생겼는데요. 회전력이 최대가 되는 부분의 중력이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 연구진들은 미국의 로켓공학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고안해낸 것을 나름대로 변형해서 재탄생시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제라드 오닐은 한 개의 도넛이 아닌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도넛 두 개를 거주지로 하자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소행성의 공격에 보호받기 위해 통 안에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오닐의 우주도시에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총 인원은 약 1만 명입니다. 또 하나의 구상은 스탠퍼드대 연구팀에 의해 제안된 스탠퍼드 원원체라는 것인데요. 이는 도넛과 비슷하지만 더 거대합니다. 사람들은 원원체 안쪽에서 생활하고요. 빛은 거울을 사용한 장치로 공급합니다. 고리의 허브는 화물용 도킹 스테이션이 되며 스포크는 정거장에 접속하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스탠퍼드 원원체에 사는 사람들은 지평선 대신 위쪽으로 전후에 펼쳐진 거대한 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농업 분야, 스포츠 분야 등 어느 분야든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닐의 이론, 브라운과 치올콥스키의 이론과 달리 스탠퍼드 원한체는 완전한 자급자족으로 외부의 환경에서 독립한 형태입니다. 스탠퍼드의 토러스에는 그 어떠한 식품도 공급할 필요가 없는데요. 정거장 안에서 무엇이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의 원한체가 SF에 등장하는 우주 거주 공간의 정석이 된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스탠퍼드 토러스 같은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매스 이펙트에서도 역시 주요 요새의 모듈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이는 스탠퍼드 원한체가 아닌 스탠퍼드 꽃봉오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거장의 예는 다른 유명한 SF 영화, 책, 비디오 게임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SF 작가의 상상력 풍부한 머릿속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스탠퍼드 원한체의 생각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킨 곳이 바로 링월드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크기의 도넛은 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고리의 주변이 아닌 별 주위를 회전합니다. 최초로 이러한 시스템을 떠올린 것은 링월드라는 이름을 가진 SF 모험소설 시리즈의 작가 레리 리븐입니다. 스텔라리스라고 하는 우주를 무대로 한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피난할 장소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옛 종족에 의해 만들어진 링월드에는 이미 이성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링월드 프로젝트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태양계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로선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스탠퍼드 원한체라면 근 100년 이내에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주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원료를 지구에서 가져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달에서 채취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요. 혹은 소행성에서 채굴한다면 더 좋겠죠. 소행성은 중력이 적고 대기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대량의 광물을 전자 사출 장치를 사용해 궤도에 발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 대량의 원료를 실수로 지구를 향해 날려보낸다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출 장치를 더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애셔가 꿈꾼 삶.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넛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흥미로운 문제는 정거장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처음 궤도에 만들어진 도시의 주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작은 정거장의 중력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균일하지 않은 중력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정기관은 중력이 당기는 방향을 아래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리의 중심을 향해 뻗은 나선 계단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계단이 나선형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의 하나하나가 중력의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뇌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야는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2명의 사람이 그런 계단에서 마주보고 걷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2다리를 천장에 두고 거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애셔는 아마 이러한 구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감동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다행히도 이 문제는 충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도넛이 아닌 다면체를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명과 기타 설계자를 동원해 모퉁이를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우주 방사선에서 오랫동안 몸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나 궤도로 날리는 물건의 가격이 수백 배로 뛰기 전에 입수하는 방법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의 개발은 이미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창문에서 어떤 별이 보이는 방이 좋을지 아직 생각해두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